중국이 어제 북한의 전쟁 위협이 판문점 회담으로 약간 수그러드는 사이에 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참석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 왜 그렇게 신속하게 아직 한국의 청와대는 확인을 하지 않고 있고 중국에 가기는 간다. 근데 열병식 참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이 외교적 상당히 결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내 내부에도 이견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우방과의 어떤 관계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아직 한국 정부는 좀 더 고민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식의 청와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발표를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부 장밍 부부장이 어제 이 열병식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항전 열병에 참석한다. 그리고 그는 기념 행사는 참석하되 열병식 참가를 원하지 않는 지도자가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을 찾는 모든 지도자는 기념식과 열병식에 참가한다고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자, 중국의 정성절 기념식에 참가하는 현직 세계 각국의 정상은 30개국이라고 합니다. 그 30개국은 대부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은 사절단을 보냅니다만 장관급이거나 전직 수반이거나 안 그러면 현직 대사관 대표를 보내는 형태로 소극적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왜 미국과 서방 또 미국의 동맹국들이 소극적일까요? 이번에 중국 정부가 차이나 쇼크로 전 세계적으로 한마디로 중국이 문제화가 되면서 사고를 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군사굴기, 즉 군사적으로 이제는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첨단 무기들을 다 동원해서 프레이드를 하는 부분들이 세계 서방국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한국은 미국이나 EU에 또 미국의 동맹국들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우방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 참가하는 나라 정상들을 제가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러시아 푸틴, 벨루루시 대통령, 미얀마 대통령, 파키스탄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 키르기스탄 대통령, 라오스 대통령, 캄보디아 국왕, 체코 대통령, 타지키스탄 대통령, 남아공 대통령, 몽골 대통령, 동티모르 대통령,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베네수엘라 대통령, 베트남 국가주석, 수단 대통령, 이까지가 정상들이 참가하는 나라입니다. 현재까지 확인되네요. 뭐 추가하기는 없을 것 같아요. 자, 한국과 지금 언급한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조금 안 어울리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EU 등 서방이라고 불리우는 세력들은 중국의 이런 군사적 프레이드를 하고 중국이 무력적으로 위세를 가시하는 부분을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중국이 지금 자기 앞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중국의 경제가 추락하면서 차이나 쇼크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상황에서 전성절 열병식을 하고 있다라는 행태가 바람직한 건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국가 같으면 이런 위기들에서 경제 위기에 불똥들을 진화시키는데 전력을 소진하지 전 세계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군사 프레이드를 하면서 신무기들을 과시하는 것. 자,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져도 우리는 무기가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너네들 우리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서 자, 저는 뭐 박 대통령이 기왕에 전성절 기념식에 가기로 했고 또 열병식에도 뭐 가신답니다.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가기로 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한국의 좌파 진영 중국 가는 거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중도에서도 많이 환영하고 야권에서도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표는 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가해야 된다. 자, 보수에서도 일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올바른 정통 보수적 시각을 가진 사람이 중국의 열병식에 참가하는 부분을 찬성하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는 뭐겠습니까? 이 정치는 외교 안보는 실리다. 자, 우리가 중국과 경제가 저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어떻게 안 가고 우리가 앞으로 중국하고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는 그렇게 실리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느냐? 우리는 지금 중국이 싸질른 경제적인 온갖 문제들을 우리가 지금 치워야 될 그런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에 의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논리도 잠깐은 그런 것이 있었지만 옳은 것이냐? 중국에 그렇게 몰빵 올인하면서 한국 경제가 중국에 애속되어 가는 방향이 옳았던 것이냐? 중국과의 FTA 부분이 사실 제대로 된 FTA도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체결되는 것이 옳았던 것이냐?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느냐? 중국이 주도하는 AIIB에 가입하고 미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신중하게 나가는 것이 옳았던 것이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외교 안보적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참된 보수주의 평론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반대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말은 똑바로 해야죠. 우리 사회에 엄청난 기회주의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애속되어 가고 중국의 경제적이고 이미 경제를 넘어서 정치적이고 외교 안보적으로 애속되어 가는 부분이 옳은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번에 북한의 전쟁 위협에서 누가 정말 우리 친구고 누가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어려워지면 말을 애매하게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분명히 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군사적인 전략 무기, 즉 전략적 자산이라고 부르는 그런 무기들을 배치에 대한 미국의 신뢰, 그리고 같이 F-15, F-16이 한미 공군 간에 비행을 하고 미국 정부의 거듭된 북한에 대한 경고가 없었다면 우리가 과연 이렇게 자신있게 북한을 압박을 할 수 있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쟁은 안 날 거라고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합의가 될 거야 이러면서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대통령이 중국을 갔다 오시면요,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강화해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굉장히 10월 16일 날로 예정되어 있는 그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그 사이에 도발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미국의 신경을 써야 될 시간인 겁니다. 자, 급할 때만 평소에는 반미하고 그 다음에 미국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중국에 몰두하다가 위기만 생기면 미국이 좀 도와줘야 됩니다. 미국에 무기들을 배치해달라, 북한을 한번 눌러달라, 이렇게 하고 또 위기가 끝나면 중국에 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또 중국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대통령이 이번에 10월 16일 날 미국을 가기 전에 미국과의 안보적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해 가는가, 그리고 그간에 옅어진 미국과의 동맹의 신뢰를 어떻게 구축해 가느냐, 굉장히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 외교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기여를 하지 않으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를 얻어 오려고만 하고 우리가 급하면 미국 형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두 나라 간의 관계가 정상대로 지속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개인 간의 관계도요, 급할 때 속이 다 보인다고 급할 때 뒤통수를 때리거나 급할 때만 필요해서 쓰고 도움을 받고 또 급한 순간이 끝나면 연락도 하지 않는 이런 처세를 한다면 인간관계가 단절될 겁니다.
미국과의 관계도요. 우리가 이번에 북한이 저렇게 전쟁 위협을 하니까 미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번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의 관계를 상호 윈윈하는데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1번을 좀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1번은요. 아베 정부가 정권이 나서서 자기들의 실리도 없고 미국의 실리도 존중해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2015년 4월에 아베 방미 후에 49억 불 상당의 무기를 구입했고요. 향후 5년간에 2,400억 불 상당의 무기를 구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일 혁명 부분에서 일본은 일본의 미쯔비시 상사, 미쯔이 물산, 서미모토 상사 등이 10여 개의 일본의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세일가스를 2017년 이후에 연간 1,700만 톤씩을 수입을 하겠다. 도쿄전력은 연간 1,000만 톤의 경질 LNG를 수입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향후에 노후한 석탄, LNG, 석유 발전소를 문을 닫고 LNG 중심으로 33개의 발전소를 만들겠다. 즉 한국처럼 원전을 2개 더 만들고 재생에너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LNG 발전으로 가겠다는 방향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뭐 최근에 LNG가 남아돈다. 왜 남아도냐? 전력 사용량이 조금 떨어졌고 석탄과 원자력으로 떼다 보니까 LNG는 가격이 비싸니까 안 했다. 그래서 민수용과 발전용 LNG가 남아돈다. 한국의 지금 에너지 관계 공무원이나 공기업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석유 가격이 폭락하면 LNG 가격이나 셀가스 가격은, 셀오일 가격은 폭락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맞춰야 살아남는데요. 결국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요. 자신들이 뭐 자원 외교한다면서 옛날에 비싸게 구입하던 그 시점을 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아베 굉장히 영악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괘씸하고 아주 얄밉지만은 아베로서는 자신이 한미동맹을 철저히 해서 미국에 사줄 무기 기항에 확실하게 미국에 사주겠다. 뭐 유럽에 살 거 뭐 있냐. 일본은 미국하고 당분간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이 세일 혁명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본격화되기 전에 우리가 완전히 선점해서 일본 말로 도리해서 싹쓸이해서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본은요 2019년까지 미국에서 1,700만 톤, 캐나다 등 나머지 지역에서 800만 톤에서 2,500만 톤을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셀가스를 연. 캐나다에서 가져오는 것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한국은 지금 2017년에 280만 톤, 2019년까지 민간이 220만 톤이 답니다.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저는요, 제가 이 한미 동맹 강화를 이야기하다가 왜 셀가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미국과의 군사 동맹뿐만 아니라 자, 한국 무기 살 것, 기왕 살 것 같으면 미국 무기 좀 사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2017년부터 양산되어서 외국으로 수출해야 되는 셀가스 오일 부분을 우리가 일본처럼 노력을 해서 이번 대통령이 가셨을 때 한국의 민간 기업들이 전폭적으로 나서서 셀가스를 가져올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협약을 맺고 민간 기업들이 미국의 셀가스 회사들과 계약을 하고는 이런 부분을 미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강화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북한의 핵이나 전쟁 위협에 대처하는 것 외에 가장 중요한 해난이요, 에너지에 대한 미국과의 협력입니다. 우리가 중동에서요 석유나 가스를 도입하려고 옛날에 정말 석유나 가스를 사기 힘들 때 얼마나 진짜 한국의 대통령이나 주요 정치인들이 중동을 들락거렸습니까? 최규하 대통령은 그 겸령 상황 속에서도 1980년 5월 봄 때요 중동에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오일 쇼크를 2번 겪고 에너지, 석유, 가스를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사우디 아메리카가 된다. 세계 최대의 산유국가, 가스 보유국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 한미 간의 동맹을 이용해서요. 그걸 갖다 우리가 다 사주겠다. 한국에 적정한 양을 잘 선정해서 한국의 에너지를 세일, 가스, 오일 쪽으로 전환시켜가면서 미국과의 그런 어떤 협약을 맺고 오는 부분. 자, 이게 맺어지면요. 미국이 왜 중동의 군사를 파괴했습니까? 군사력을. 왜 이라크 전쟁에 개입했습니까?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자국이 에너지가 나니까 이제 중동이나 아프간에 있어서 지정학적인 중요성이 확연하게 떨어지니까 그냥 이란하고도 합의를 해버린 거 아닙니까? 중동에서 군사를 철수하고요. 그러니까 중동 전역이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내전이 벌어지고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은 앞으로 어디를 중요시 하겠습니까? 미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밀착되는 것은 무기 사주지요, 에너지 사주지요.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은 실리적으로 봤을 때 미국과의 에너지 동맹을 맺으면서 기왕에 가스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기름값 떨어지는데요. 미국이 아마 셀가스 오일이 그 수준을 주도해 나갈 겁니다. 가격 수준을. 그러면 미국과의 이런 에너지 동맹을 맺어놓으면 우리가 지켜주지 말라고 해도 미국에서 에너지를 갖고 와서 일본에 쓰고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미국의 최대 수출 지역이 될 거니까 미국은 이걸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이 라인을요. 자, 이런 것이 결국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활용하고 실리를 찾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